음식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거야? 윤서방네 회사분들이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시댁 식구들 집들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세요. 새벽같이 와서 엄마가 이 음식 다 했는데 시댁 식구 오기 전에 내쫓듯이 가라고 하는 거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마주치면 인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 볼일 끝났다고 이러는 거 서운하다. 엄마, 내가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말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시댁 식구 집들이는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한번 모시겠다 한 적 있니? 신혼 때는 사위가 바쁘다더니 바쁜 거 끝났다고. 시댁 식구만 탁 불러서 집들이 하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닌 거지. 나는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뭘 해주는 일 없다. 너네 집에 한번 갈 때마다 오고 가는 거 합하면 4시간이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봐라. 60대 초반 강진경 씨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진경 씨가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렴풋하게라도 진경 씨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미소가 진경 씨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인지 사진 같은 것을 보고 진경 씨가 만들어낸 기억인지도 모를 정도로 진경 씨는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기억조차 희미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집에 어린 진경 씨를 맡겨놓고 돈 벌러 가셨다가 진경 씨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야 진경 씨를 작은 집에서 데려나와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작은 집이 지근이라 반찬 같은 것은 작은 어머니가 많이 해다 주셨습니다. 작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경 씨를 거두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애써 짐작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진경 씨는 그런 작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평생 갖고 있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버이날, 생신, 명절 같은 날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작은 집에는 진경 씨보다 1살 어린 여자 사촌 동생이 있었으니 진경 씨와는 자매처럼 자랐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일지 모르지만 진경 씨는 그 사촌 동생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마음껏 작은 어머니에게 투정도 부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도 부러웠고 작은 어머니가 그런 사촌 동생에게 눈을 흘기면서도 다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부러웠던 겁니다. 작은 어머니가 잘해주셨지만 엄마는 아니었으니까 진경 씨는 내게도 저런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투정 부릴 수 있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진경 씨가 결혼해 엄마가 됐습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라는 존재를 평생 그리워하며 그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던 진경 씨가 엄마가 되어 예쁜 딸을 품에 안은 거였습니다. 진경 씨는 그 작고 어린 딸에게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엄마가 되어 주겠노라 다짐했고 그런 마음으로 지극정성 딸을 아껴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히 다정한 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말이 거칠거나 모난 사람은 아니었고 낯간지러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식구 수대로 방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집도 갖고 있고 먹는 것에 궁상 떨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산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 생각하며 전업주부로 남편과 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진경 씨는 딸 키우면서 딸이 언제나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진경 씨는 진경 씨가 갖고 싶었던 엄마의 모습으로 진경 씨 딸을 대했고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진경 씨 욕심인 거죠. 딸은 전형적인 그 또래 아이로 남편처럼 속이 깊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외동으로 자라 그런 것인지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인지 딸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진경 씨에게도 곁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한창 친구들이 좋은 나이가 되고부터는
진경 씨는 딸이랑 마주 앉아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딸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나 주변을 둘러봐도 다 진경 씨 딸과 비슷하다 싶었던 겁니다. 딸에게 그런 엄마이고 싶다는 것 또한 진경 씨의 욕심이라 생각했고, 진경 씨 딸이 바라는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진경 씨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고 다듬으며 살았던 겁니다. 진경 씨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딸이 진경 씨에게 바라는 마음이 통하는 같은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진경 씨는 그렇게 살부비며 부대낄 수 있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기에 그런 엄마가 되어줄 작정을 하고 있었지만 딸은 그런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저 자기한테 관심 적게 갖고 제 방에도 덜 들어오고 뭘 좀 적게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저 하는 대로 놔두는 엄마를 더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진경 씨도 그런 딸의 바람에 맞춰주기로 한 거였죠. 뭐가 됐든 딸이 바라는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이랑 이렇다 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지 못했는데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는 30이 넘도록 시집은커녕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 한 번 소개한 적이 없어서 저러다 40도 넘겨 노처녀 소리 듣거나 아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서준 게 반갑기만 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는데 그 말도 옛말이었는지 진경 씨한테는 그리 살갑게 군다고 할 수 없었던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될 분들에게 제법 애교도 부리고 이쁨 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적당히 꾸며낼 줄도 아는 딸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심 서운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니 남편도 진경 씨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진경 씨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인지 아는 척을 해주는 겁니다. 자식 그거 그래도 시부모 될 사람들 앞이라 그러는지 생글생글 웃기도 잘 웃고 우리하고 있을 때랑은 영 딴판이야. 배신감 들 뻔했어. 그죠? 당신도 느꼈죠? 나도 처음엔 너무 놀라서 물 마시던 것도 뿜을 뻔했잖아요. 우리 딸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 나도 몰랐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아들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 그럼 나도 그런 며느리 애교도 한번 받아봤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부부는 부부인가 봐.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우리 딸 그러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저런 며느리 하나 보는 건데 했지 뭐예요. 딸 애교는 못 받아도 마누라랑 정 좋게 사는 것도 복이지 뭐. 근데 여보, 그래도 애같이 시부모 될 분들 앞에서도 뚱하게 있는 것보단 애교라도 떨고 곰살맞게 구는 게 나은 거겠죠? 그럼 그렇게 지가 예쁘게 굴고 또 그만큼 애쁨 받고 살면 그게 좋은 거지.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그래요. 우리 마음 좀 서운한 거야. 뭐 이렇게 우리 둘이 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진경 씨와 남편은 둘이 나란히 앉아 딸 흉을 보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이내 그래도 그렇게 이쁨 받으며 잘 살면 좋은 거지 하며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봅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서운하게 해도 진경 씨 부부는 그런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사위도 그렇고 사돈댁도 그렇고 진경 씨가 보기에도 딸이 시집을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번듯한 직업에 허우대도 제법 근사한 사위, 사돈들도 모두 경우 바르고 사람 좋아 보였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심도 부족한 법인데 딸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지 혹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성향 때문에 힘들게 되진 않으려는지 걱정했는데
진경 씨가 서운할 정도로 사위나 사돈들에게 잘하는 것도 사위나 사돈댁이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니 딸도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싶었고, 그렇게 저도 잘하고 잘하는 만큼 사랑 많이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딸네 신혼집은 진경 씨 집에서 가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지하철에 버스 갈아타고 최단 시간으로 간다고 해도 편도 2시간은 좋게 걸리고,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진경 씨는 이제 운전을 오래 하는 게 싫은 나이입니다. 그저 버스 타고 실려 다니는 게 더 편하다 싶은 지가 몇 년이나 됐답니다. 그러니 딸네에 한 번 가려면 그 고생길을 감수하고 가야 했지만 엄마가 그것 좀 못할까 싶은 겁니다. 진경 씨는 살림이라고 해본 적 없는 딸이 만날 음식 사다 먹을 것을 염려해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딸내에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집이 먼 데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하니 집에서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가 힘들었고, 딸 사위 출근하고 없을 때 딸내 근처에서 장을 봐서 딸내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가까이 살면 얼마나 편하게 자주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러겠나 싶지만 집이 멀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경 씨가 딸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 그리 자주 해주지는 못하는데 하루는 딸이 전화를 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지난번에 만들어준 더덕구이 있잖아요.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내가 만든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거 좀 해다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와서 그것 좀 해주고 가면 안 돼요? 딸이 모처럼 전화를 해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반갑고, 진경 씨가 만든 음식을 누가 됐든 맛있게 드셨다니 그것도 참 기분 좋은 소리이긴 합니다만, 하필이면 그 손도 많이 가는 더덕구이를 잘 드셨냐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정말 잠깐 스친 투정 같은 마음인 것이고, 실은 그렇게 말하는 딸의 전화가 진경 씨는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진경 씨에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자기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하던 딸이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게 그저 좋았던 겁니다. 딸이 시댁에 예쁨 받고 싶어 저러는데 또 진경 씨가 한 걸 그렇게 잘 드신다는데 싶은 마음에 기꺼이 그렇게 해줘야죠. 진경 씨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더덕구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안사돈이 생긴 것만 고우신 게 아니라 입맛도 참 고상하신 모양이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내일 가서 만들어두고 올게.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가는 김에 너랑 윤서방 좋아하는 것들도 만들어주고 오면 좋잖아. 딸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진경 씨는 그 다음날 일부러 큰 시장에 가서 더덕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샀고, 그거 하나하나 손질하느라 3시간 넘게 서 있었지만 향이 진하고 좋은 것이 잘 골랐다 싶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덕구이 다 만들어 놓고 딸 사위 끼니마다 꺼내 먹을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보니 집도 엉망이라 청소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딸이 부탁을 해서 반찬 만들어주고 집까지 치워주고 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경 씨는 그런 부탁을 하는 전화를 하는 동안이라도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경 씨에게 하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하는 딸이니 진경 씨가 따로 시간을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딸이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진경 씨에게 전화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기에 반찬 해달라는 딸의 부탁 전화를 진경 씨는 내내 기다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경 씨는 딸을 시집 보낸 후에야 비로소 딸과 모녀지간다운 대화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늘 진경 씨를 밀어내고 진경 씨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기만 했던 딸이
드디어 진경 씨에게 먼저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한 거였으니 진경 씨는 그저 행복했던 겁니다. 드디어 진경 씨가 꿈꾸던 좋은 엄마, 투정도 부리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진경 씨는 그 옛날 작고 어린 딸을 품에 막 안아보던 그날처럼 벅찬 무언가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딸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걸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진경 씨는 기다리던 딸의 부탁 전화를 기쁜 마음으로 냉큼 받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죠? 집들이 결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무슨 집들이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도 진경 씨는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들이 같은 건 안 하냐고 엄마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사위가 일이 너무 바쁠 때여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진경 씨는 딸 사위가 지들 신혼집에 진경 씨 부부를 정식으로 초대해서 집들이 같은 거라도 한번 안 하려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인데 사위가 바빠 집들이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 같길래 그런가 보다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더니 1년이 다 되어서야 집들이를 하려는 모양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딸은 진경 씨 부부 집들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진경 씨 부부를 지들 신혼집에 초대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경 씨는 그게 내심 서운했지만 굳이 드러내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그 부탁에는 또 한 가지 더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딸이 말한 그 주말에 사실 진경 씨는 병원 내시경 검진을 예약해뒀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해야 하니 남편이 진경 씨를 데려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주말로 일부러 잡아놨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있는데 꼭 정년 채울 거라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 주말밖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미리 예약을 잡아놨던 것인데 하필이면 그 주말에 딸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서 딸이 부쩍 자기를 많이 찾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진경 씨는 병원 예약을 미룰 작정을 하고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 내시경이야 다른 달로 다시 예약을 잡으면 되지 하고 금방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딸 집들이 한다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안 그래? 엄마 고마워요. 근데 좀 일찍 와주세요. 할 게 많아요. 알았어. 일찍 가마. 딸네 집들이 한다던 그 주말, 진경 씨는 이른 아침부터 딸네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2시간 걸려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특별히 일찍 와달라는 부탁까지 했으니 정말 마음먹고 일찍 간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쉼없이 불옆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느라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는데 딸은 그런 진경 씨에서 힘내라며 커다란 유리잔에 얼음 잔뜩 넣어 커피 한 잔 내려주더니 제 방에 들어가 방 치우고 치장하느라 바쁜 겁니다. 음식 잘 되고 있는지 부엌에 얼굴 빼꼼 내밀며 확인이나 하지. 지가 뭐 할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진경 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 여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딸이 철딱선이 없다 싶고 얄밉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저렇게 치장까지 하는 걸 보면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는 집들이 자리인가 보다 싶어 진경 씨는 그런 딸 면을 살려주기 위해 음식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회사 다니며 제 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음식 솜씨가 좋아 남편 내조도 잘하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 진경 씨는 기꺼이 숨은 조력자가 되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딸이 집들이 음식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메뉴나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얼마나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건지 진경 씨도 문득 궁금해져 물어봤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거야? 윤서방네 회사분들이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시댁 식구들 집들이에요. 준비하는 음식 양이 제법 많은 걸 보면 사돈 내외만 부른 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다 불러서 하는 모양이구나 싶었죠. 진경 씨네는 딸이 외동이니 진경 씨 부부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 부모 집들이는 한번 물어보지도 않더니 시댁 식구들 집들이는 무슨 집안 잔치처럼 하는구나 싶고 또 애당초 도와주러 온 거기 때문에 손님으로 누가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관없긴 하지만 막상 시댁 식구들 다 불러 잔치를 하는 것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들이 비슷한 말도 한 번 꺼낸 적 없었던 진경 씨를 불러 이렇게 부려먹기까지 한 걸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 진경 씨는 그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은데 다른 시댁 식구들 올 때 다 됐다면서 진경 씨를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그쯤 되니 진경 씨도 슬슬 화가 나지만 시댁 식구들 온다는데 딸 붙들고 앉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음식부터 해놓자 싶은 마음에 서둘러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경 씨가 마음을 추스르며 음식하느라 얼마나 고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니 딸은 진경 씨를 얼른 보내기 바쁜 겁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세요. 앞뒤 말 다 자르고 막무가내로 얼른 가라고만 하니 이건 뭐 쫓겨나는 기분까지 들어서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다 생각하고 진경 씨가 딸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엄마가 이 음식 다 했는데 시댁 식구 오기 전에 내쫓듯이 가라고 하는 거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마주치면 인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 볼일 끝났다고 이러는 거 서운하다. 엄마, 내가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말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푸세요. 그리고 시댁 식구 집들이는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한번 모시겠다 소리 한 적 있니? 신혼 때는 사위 바빠서 그렇다더니 바쁜 거 끝났다고 시댁 식구만 탁 불러서 집들이 하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닌 거지. 사위가 듣든 말든 상관없었고 아니 오히려 사위도 같이 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라도 하고 나니 속은 좀 후련해진 것 같지만 말을 하다 보니 또 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딸내 현관문 쾅 닫고 나왔는데 딸은 진경 씨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는데 뒤따라 나와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 또 기막혀 하며 나오는데 1층에서 사돈댁 식구들까지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렇게 뵙네요. 딸네 다녀가시는 거세요? 저희는 오늘 애들이 집들이를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올라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근처에 왔다가 일이 있어 잠깐 들른 거예요. 집에 얼른 가봐야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둘러대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진경 씨는 지금 사돈댁 식구들과 같이 올라가 하호하며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앉았으니 그날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컴컴할 때 일어나 준비해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2시간 달려 딸내에 도착하고 하루 온종일 한번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음식 만드는 거 대충 맛보는 걸로 끼니 때워가며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스스로의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비참한지 진경 씨는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두 말 안 하고 몸져 눕다시피 잠자리에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한 탓에 몸살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무심한 딸 때문에 생긴 화병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누워만 있었는데 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도 제 엄마 걱정은 됐나 보지. 미안하다 소리를 하면 대충 받아줘야겠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딸은 진경 씨가 뒤로 넘어갈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부엌에 있던 마누카 꿀 엄마가 가져갔어요. 엄마가 무슨 꿀이 이렇게 병도 예쁘냐고 했던 거 그거 말이에요. 내가 분명 여기 올려놨는데 며칠 전에도 분명히 썼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거 혹시 엄마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무슨 꼴을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내가 말도 안 하고 그걸 가져왔을 리가 있니?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집들이 음식 도와줬던 날 이후로 안 보이는 것도 같고 말이에요. 엄마가 예쁘다고 했던 거라서 그냥 가져간 건가 싶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하나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가져가요? 엄마가 가져간 거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기가 차서. 내가 그 꼴 예쁘다고 한 적 있다고 지금 나더러 내 꼴 훔쳐갔냐? 이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딴 걸 왜 훔쳐와?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딴 거 없어졌다고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니니까 엄마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꼴은 엄마가 탐내하던 거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예뻐서 물어보기도 했고 내가 비싼 꼴이라고 하길래 이런 꼴도 있구나 하긴 했다. 그렇다고 그깟 거 그거 내가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내 것 슬쩍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나도 하도 이상하고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딸을 보며 진경 씨는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나 알아누워 있으며 진경 씨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딸에 대한 분노를 진경 씨는 딸에게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집들이 한다고 불러. 새벽같이 달려가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든 애미한테 너 그날 어떻게 했니? 불 옆에서 힘들어서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엄마 힘드시죠? 죄송하다 고맙다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얼음 넣은 커피 마시라고? 그거 먹고 힘내서 음식 계속 하라고 했던 애가 너란 애다. 엄마가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시원한 거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힘내시라고 드린 것도 맞고요. 그날 엄마도 그 커피 마시고 힘냈던 거면서 뭘 그래요. 내가 엄마 커피 내려드린 게 지금 서운하단 거예요? 내 엄마가 그렇게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하면서 제대로 앉아서 밥 한 끼 먹지도 못했던 건 아냐? 모르냐? 너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라고 쳐도 내가 불러 일 시켜 먹는 엄마 끼니 챙길 줄도 모르니?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엄마 밥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시댁 식구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다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 하면서 엄마 배고프냐고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밥부터 차려 먹겠다 소리가 나오냔 말이야.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다 지나간 일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엄마. 그래도 자식이다 싶은 마음에 서운한 거 참아가며 해줬더니 시댁 식구 마주칠까봐 내쫓듯이 내보냈잖아. 왜? 내가 너희 시댁 식구들 마주치면 안 되니? 그 음식도 다 내가 혼자 한 거라고 생색낼 작정이었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부끄럽냐? 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못난 사람도 아니다. 무슨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엄마를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제가 음식 잘하는 걸로 아시니까 엄마가 음식 다 한 걸 보시는 건 좀 그랬어요. 엄마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내가 이해해줘야 하니?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내가 알아서 이해해줘야 하니?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그날 이후로 며칠째 드러누워 있는데 이젠 뭐 도둑 취급까지 하는 거야? 도둑 취급이라니.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엄마 무시한 거 아니고 그런 취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참 헛살았다. 너 같은 자식을 딸이라고 헛키웠지. 고마운 거 알면 설령 그깟 꼴 아니라 더한 걸 엄마가 가져갔다 생각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에 그냥 준다고 생각해도 하겠다.
근데 지금 그거 가져갔냐고 따질 작정으로 전화했어? 나는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뭘 해주는 일 없다. 아무것도 해줄 마음 없으니 기대하지도 말고 혹시라도 내가 나한테 뭘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나 찾아오든지 해라. 그것도 전화해서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말고 내가 뭐 갖다 바치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찾아와. 한 번 갈 때마다 오고 가는 거 합하면 4시간이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봐라. 진경 씨는 그렇게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토해내듯이 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질러놓고도 진경 씨는 한편으로는 딸이 당장 다음 날에라도 진경 씨를 찾아와 진경 씨 마음을 달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딸은 진경 씨를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번 없었고 그런 딸을 보며 진경 씨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열어두었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딸이 뭘 어떻게 해도 진경 씨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 딸이 전화를 해 제 시부모가 또 진경 씨가 해준 반찬을 찾는다며 자기가 만든 줄 아는데 어떡하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경 씨는 이제 기막힐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진경 씨가 그런 말까지 했어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서운해서 하소연 한 번 한 걸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경 씨는 이렇게 무심하고 나쁜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나한테 뭐 부탁하는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나한테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더니 코빼기는커녕 연락 한 번 없다가 또 내 엄마 필요한 일 생기니 있단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뭐라도 부탁하는 말 꺼내면 너란 애하고는 영영 인연 끊고 살란다. 진경 씨 딸은 그제야 잘못했다 소리를 하며 울먹이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음식하는 거 옆에서 돕고 배우기도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엄마가 오기 힘들면 내가 갈게요. 엄마 늘 나한테 음식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어 했었잖아요.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요?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안달이 난 딸의 그런 말들이 진경 씨 귀에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지가 절박하니 저러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해달라는 거 해줄 마음도 없고 뭐라도 지가 진경 씨 위해서 하겠다는 게 있다면 받긴 받겠으나 그조차도 딱히 달가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진경 씨는 이제 그 오래전 엄마 잃고 작은 집에 얹혀 살던 자신이 환상처럼 품고 살았던 좋은 엄마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핍이지 딸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세상 엄마들은 딸에게 자신을 투영해서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아보자고 마음이라도 먹어봐야겠죠.